안녕하세요. 리플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로버트 기요사키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행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준은 계속해서 은행들은 안전하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암호화폐 더 오르기 전에 매수해라.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를 잃을 것이다.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도구로서 쓰이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기요사키가 아주 예언을 해버렸습니다. 은행 위기는 끝나지 않았으며 다음번 장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 가운데 한 곳인 일본은행 BOJ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요사키는 폭스 비즈니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무너질 것으로 보이는 가장 큰 은행은 BOJ라면서 BOJ는 제로 금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은 또한 파생상품 시장에 자금을 대주고 있다. 또한 파생상품 시장에 대해 워런 버핏은 대량 금융살상 무기라고 언급했고 지금 세계의 파생상품 시장은 BOJ에 의해 돌아가고 있고 그 규모는 1000조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요사키의 이런 주장과 달리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과 크레디트 스위스의 몰락 이후 은행권 위기는 다소 진정됐다고 평가하고 있죠. 하지만 기요사키는 BOJ가 파생상품 시장과 지나치게 밀접하게 연관이 맺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훨씬 취약한 상황인 데다가 글로벌 경제에 훨씬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 붕괴를 보지 못했다. 아직 금융 붕괴는 시작도 안 했다. 2008년 이후 금리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졌다. 그리고 갑자기 금리가 올라버렸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훨씬 가파르게 금리를 올렸다. 누군가는 연준 전 의장인 볼커처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볼커는 몇 년에 걸쳐 금리를 올렸었죠. 하지만 파월은 몇 개월 만에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금리 인상의 속도를 보면 연준과 관련된 아주 오래된 경험과는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아이디어와 그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의 조언 같다. 나라면 금과 은에 투자할 것이다. 그동안 비관론자였지만 차라리 이것보다는 금을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 종이화폐를 가리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요사키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약세론자의 입지를 고수하고 있고 2021년에는 투자자들은 세계 역사상 최대의 추락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과연 기요사키의 말대로 앞으로 금융위기는 계속될까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해치 도구로서 비트코인이 더욱 부각되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은 계속될까요? 그리고 달러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어쨌든 올해 들어 비트코인은 6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리플은 정말 오랜만에 40%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죠. 저희 정보방 구독자분들은 1월부터 지금까지 300% 넘게 수익을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4월 달은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알트 펌핑장이 예상되고 있죠. 중저가 알트들은 한번 펌핑이 나온다고 하면 40% 이상씩 한 번에 급등이 나옵니다. 이런 코인들을 저희 정보방에서 미리 분석해서 확실한 종목만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시고 시드를 늘려가야지 장기적인 종목을 더 추가 매수하면서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스택스 코인 같은 경우 바이낸스 상장 호재로 정보를 드렸었고 구독자분들 70% 이상을 수익을 보셨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작년에 엄청난 하락으로 손실 많이 보시고 대부분 마이너스시죠. 이런 식으로 저희 정보방에서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고 손실난 부분 복구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급등할 수 있는 코인 종목을 알려드리지 못하는 이유, 시간차 때문이죠. 녹화도 해야 하고 편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드리는 그 시점에서는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보방 입장하시고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라는 거고요.
최대한 안전한 매매 기법으로 구독자분들 수익 많이 보고 계시니 정보방 입장하시고 수익 나시는 걸 직접 보신다면 소액으로 본인 스스로 천천히 따라해 보실 테고 손실 부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점 아실 겁니다. 100% 무료입니다. 정보방 받아보셔도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소식이 나오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비트코인 성공 사례가 선진국에도 영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같이 안정된 선진국보다 금융이나 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나라에서는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입지가 더욱더 굳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뒤처지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은 현재 은행들의 큰 문제점을 몸소 체험했다는 것이죠. 2003년 아르헨티나를 생각해 봅시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금융위기로 은행 업무가 아예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은행 지점은 고객들로부터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철창으로 둘러쳐져 있었고 철제병에는 도둑놈 같은 은행이라는 낙서가 진하게 새겨지게 됩니다. 당시 금융위기는 10년간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아르헨티나는 비트코인을 채택하게 되었죠. 지금은 암호화폐 혁신의 선구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과 유럽은행이 아르헨티나 은행처럼 폐쇄 조치를 당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지금의 은행 위기는 분명 선진국 경제에 새로운 형태의 불확실성을 가져왔습니다. 또 자유에 대해 미묘하면서도 위험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죠. 이와 동시에 비트코인의 중요성도 현재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은행의 붕괴는 통화 창출의 붕괴와 같다는 점. 다시 말해 이번 위기는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위협은 오히려 개발도상국의 경험, 즉 은행이 중앙집중식으로 개인의 저축과 거래를 통제하는 행위에 대한 취약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의 생명줄을 감독하는 은행은 결국 사람으로 일해서 부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셈입니다. 소수의 권력 계층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시스템. 연방보험이나 규제금융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개인의 예금이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금융 시스템 자체, 중요한 안전장치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비트코인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각되면서 올해 들어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대다수의 개인이 소규모 지역은행에서 예금을 빼내 시티뱅크,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월스파고 등 대규모 은행의 자금을 때려 박음으로써 지금 오히려 은행 권력이 더욱더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드러난 것과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형 은행 스스로 우리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너지도록 정부가 그냥 놔둘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더욱 깊이 주입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시스템은 월가와 워싱턴 정가의 부정한 관계를 더욱 강력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돈을 기부했고 규제기관 출신의 관료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회전문 인사가 아주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전문 인사라는 것은 직책을 돌려가면서 임명하는 것을 뜻하죠.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시스템적 위험이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는 은행의 과도 체제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위험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규제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형 은행들에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이런 특별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더욱 심해지게 된 거죠. 정부는 은행이 무엇을 보유할 수 있고 무엇을 보유할 수 없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광범위한 관점에서 보면 중앙 집중화는 정말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제시된 이 같은 해결책은 금융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아도 정부와 은행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단속을 뒤에서 조작하고 있다. 이런 음모론이 돌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다뤄드렸죠. 실버게이트 뱅크, 시그니처 뱅크, 실리콘밸리 뱅크 등 최근 파산한 은행과 거래했던 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이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다가 거부당하는 사례가 아주 곳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뉴욕 금융서비스국은 시그니처 뱅크를 폐쇄한 것이 암호화폐 관련 고객에 대한 은행의 노출 때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암호화폐 업체가 뭘 결제하고 입금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죠. 은행의 업무에서 규제를 받는 소수의 거대한 기관에 집중되면서 인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유가 박탈당한다. 아무리 내가 합법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세력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 이렇다면 언제든지 거부당하고 퇴출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간의 자유가 사라진다. 특정 세력의 권력이 곧 힘이 되고 계속해서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런 문제점에서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죠. 단순히 성별 때문에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던 아프가니스탄의 젊은 여성과 우크라이나 난미, 나이지리아 활동가에게 생명줄이 되어준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금융에 대한 거래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해야 비트코인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화폐의 대안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트코인의 존재 가치만으로 은행과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할 것이다. 20년 전만 해도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은행의 덫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죠.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채택함으로써 앞으로 아르헨티나의 판도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래의 도구에 피한처는 과연 비트코인일까요? XRP일까요? 저는 비트코인보다 XRP가 인플레이션 해지의 도구로서 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나 좋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전통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 특정 세력들의 비리, 탐욕들을 알아버렸다. 이런 기회 속에서 혼자 매매하시다가 수익도 못 내시고 아주 쩔쩔 매시고 계시다면 절대 안 되겠죠.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문자로 그날 추천 종목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의 이동은 시작됐다.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